감사합니다.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초대 회장님이 광명지에 여러 번 기도를 했으면 사명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아온 게 광명지 99년 11월호에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은 다 복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참 진리를 몰라서 밖에서 엄청나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해탈의 방법을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인연이 되어서 이 광명사상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해가지고 이 진리를 통해서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보면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거기에 올인들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좋아지면은 그 문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의 보조하러 광명사상에 안내되신 분들은 여기에 와서 어떤 훌륭한 체험을 가지고 부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전해서 같은 종류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줄 때 내가 먼저 이 진리를 접한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진 기쁨보다는 내가 딴 사람을 위해서 딴 분한테 이 진리를 전해갖고 그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늘 기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손잡고 왔는 분이 기뻐지면은 훨씬 더 기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이제 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아마 자진해서 스스로 그냥 졸업해버리고 이제 생활 속에 묻혀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어두운 생각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또 다시 이제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겪어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어와가지고 우리가 오정수행도 하고 뭐 광명의 행사에 이렇게 여러 번 참석을 하다가 보면은 나는 이제 다 알아들었거든요.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루만이라도 생각을 어둡게 해버리면 바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세상이 워낙 빛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동하는 거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이분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생장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 광명사상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어떤 불화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행복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당연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당연시하다가 보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전에 우리 회장님도 한번 인용을 하셨지만 동대구역 앞에 공짜로 무료 외식 무료 급식하는데 그거 가면요 그냥 밥한 그릇 얻어먹는 거 공짜로 얻어먹는 거 당연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야 이거 오늘 와 이거 끈질기 없노 이래 되거든요. 그래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제 뭐 밥 주고 하면은 막 고맙다고 구신거리고 이러던 게 이제는 이제 뻣뻣하게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처음이 고치켄 스자키시시에 살고 있는 야마자키 에이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진리를 접했다가 이제 다시 좀 별로 이제 자기가 어두워진 거를 모르고 살은 거죠. 근데 이제 실은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어두워졌는데 이분이 이제 경운기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추력이 와가지고 뒤에서 박아버린 겁니다. 박아가지고 전신골절에 재기불능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의 의사는 재기불능이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리를 한번 받아들였던 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이 진리를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대들고 거의 뭐 부자간에도 금이 가고 마누라인데도 막 과음을 지르고 이제 자기가 했던 게 이제 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사고 나가 병원에 입원을 안 했으면은 일에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나간 시간을 이제 반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서서히 정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뒤에서 따라준 그 트럭 운전사한테도 고맙게 느끼질 정도로 이제 이래 마음이 정화가 됐는데 이 워낙 이제 견적이 크게 나와갖고 병원에 입원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3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이 가장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나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 이제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하다가도 이거 뭐 이래 장기간 이래 병원에 입원해가 있으면은 이거 참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지 우리 식구들 먹고 살겠는데 이런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러면 참 조금만 조심해가지고 운전을 하든지 하지. 그러면 뭐 운전 조금만 조심했으면은 이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 이제 이런 또 불평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트럭 운전수하고 이제 합의금을 70만 엔에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70만 엔이라는 돈이 그 당시 그거로는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고 이제 보상금으로서는 이 사람이 피해자가 좀 손해봤을 정도로 양보를 한 그런 금액이었대요.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계속 그 성경도 읽고 실상 완전한 성행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몸이 차츰차츰 좋아져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진리 생활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진리를 철저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퇴원회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우지 별개 권산 이제 연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부터 이제 10일간의 연성을 받고 정신무장을 확실하게 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집에 또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고 나가지고 있던 그 기간에 태어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또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이 심장에 구멍이 뚫렸다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완전 분위기가 쭉 쳐져가지고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연성을 막 받고 왔으니까 인간신의 자식 병 본래 없다. 이제 그래서 그 어떤 강한 신념으로 실상을 반하고 이제 계속 수행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공양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이제 성경 사경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상을 반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운전수한테
70만 엔을 받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왠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은 거지만은 진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고를 끌어들인 내 마음의 잘못도 있는데 그나마 50%는 내 책임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 70만 원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이게 딸한테 이런 신체에 이상이 생긴 것은 내 마음에 뭔가 어떤 잘못이 있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한 트럭 운전사가 70만 원을 물리주려고 그 돈을 구할 때는 그 집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이제 거기에까지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주르 흘릴 정도로 이 사람이 마음이 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돈을 돌려주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트럭 운전수를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베푸는 기쁨이 크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받을 때는 내가 필요해서 참 그 돈으로서만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받았지만은 막상 그 돈을 돌려주고 나니까 그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진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딸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싱싱해졌어요. 건강해지고 그래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병원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구멍이 뚫렸던 게 다 막혀버리고 정상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 마음이 완전히 자타일체가 되어지면은 모든 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참 진리를 철저히 다시 함으로 해서 이런 또 좋은 체험을 하게 됐고 이게 이 사람도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안 좋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처음에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했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 오키나와현에 사시는 분인데 다마키 지옥 하는 분. 이분도 처음에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삼각관계고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진리에 들어와가지고 진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삼각관계도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진리하고 또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형이와 광명이하고 인연된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하는 분들처럼 이제 이 연식은 오래됐는데 신앙심은 굉장히 이제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진 속에서 다시 이제 진리를 향하는 그래 조금 이래 뭐가 몸에 이상이 오든지 뭐가 이래 부작용이 오면은 아니 진리 쪽으로 마음을 전환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미래스럽게 이제 진짜 허리가 아프고 이 등이 안 부어질 정도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연승바다로 이제 우지도상에 간 겁니다. 근데 왔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열흘간을 이제 안에 방 안에서 누워서 스피커로 이제 강화를 들으면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열흘을 보냈는데 이분은 이제 누워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진리를 통해서 좋아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고통은 내가 지난날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는 그 아팠던 마음이 지금 이제 업이 사라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행을 계속 하면서 울면서 감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우지 연승 끝나고 가와구직고 연승도상에 다시 갔는데 거기에서 이게 몸이 계속 더 아파요. 그래서 앉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일단은 이게 진통을 좀 완화를 시켜야 연승을 받더니 뭘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만은 병원에서는 보더니만은 피 빼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바로 막 암이라. 근데 골암인데다가 원래는 골암인데 이게 온 전신에 벌써 커져가지고 전신암이 돼버린 겁니다. 그 병원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병원에서 이제 일단은 검사만 하고 그것만 하지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온몸에 퍼져버렸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얼굴이 막 붓고 이래가 누가 봐도 이제 우리가 죽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게 완전히 상이 막 죽기 일보서이라. 그런 상인데도 이분이 우지 10월 연성회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연성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참석하고 싶다는 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내가 살아서 마지막 당신한테 이 소원인데 내하고 같이 연성 받으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연성만 받도록 해주면은 내가 죽고 나서 당신이 어떤 여자하고 살아도 내가 해방 안 하고 무난하게 잘 살도록 해줄 테니까 이 소원 한 번만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매달린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여기저기서 가족들도 이 사람이 이제 전신암에 걸렸으니까 다들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가족들이 이제 와갖고 문병을 온 거죠. 문병을 왔는데 이제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이제 연성을 좀 받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전부 다가 저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줘라 전부 다 그러다가 이제 연성도장에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연성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열흘간을 또 이제 누워서 연성을 받으면서 근데 이게 이제 몸은 아파도 귀로 계속 세뇌가 되고 말로 이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누워서 이제 결정하기를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말대로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프다는 말 하지 않고 이제 병명, 어두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오직 감사합니다로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야 소리 나오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진리로 이제 이번 진리 쪽으로 무장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이 나고 막 온몸이 땡기고 이래도 이 사람은 아야 소리 안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말로서 이제 이 진리 연상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열흘간을 이제 연성을 끝내고 암센터에 국립암센터에 이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근데 암센터에서는 마약 환자들은 이 진통제 오핀 주사를 놔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통제를 강하게 놔주니까 그래도 좀 사람은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기침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막 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담이 이제 전신암이 돼갖고 막 가래가 나오고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기침에도 감사를 하고 담에도 감사를 하고 모든 것에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몸을 못 움직이니까 신께서 나를 운동을 시켜주는구나. 이 재채기 하면은 온 근육을 확 당기다가 놓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운동은 되거든,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온 전신에 이제 계속 감사만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만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이제 중환자실에는 정말 이제 죽을 사람들만 모아놓는 중환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두 명씩 계속 죽어서 이제 예만실로 가고 또 새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교대가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이분은 이제 병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많이 드리고 또 돌아가신 분은 영계생활 잘하라고 또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진리 일변도로 생활을 한 겁니다. 했는데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갖고 나가는데 이분은
더 나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왜 아픈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 아픈 데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식사는 좀 많이 드셨어요? 이러면 한 숟가락 먹고도, 예, 많이 먹었습니다. 다리에 지금 이제 마비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마비가 와도 그걸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명을 다 부정을 해버리고, 오직 실상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했는데, 그런데 그 생활을 암센터에서 계속 이제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처음에는 막 목이 막혀갖고 밥도 못 먹던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정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암센터에서 50일간을 입원을 해가 있다가 이제 가족한테 퇴원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퇴원을 시켜달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도와주고 있는데 퇴원을 하자니까 가족들도 이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안 된다 하고, 병원에서도 저가 나가준 것도 아니지만은, 그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 하고, 그 퇴원을 못 시켜준다. 그런데 그 이제, 지호 씨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다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아들이 도대체가 이제 미국에 있어도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이제 가지고 누구나 봐도 이게 이제 죽은 목숨이라 했는데, 이 기적을 불러온 어머니의 이 신앙이 도대체 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실제면은 나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지 연성도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 이제 열흘간 연성을 받아본 겁니다. 그 받아보니까 이 진리가 뭐 틀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의 이 가르침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이제 병원에 협상을 해가지고 집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결국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병원의 의사가 집에 가더라도 절대로 일하면 안 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절대 요양을 해야 된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될 일은 누워있는 것밖에 없다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퇴원을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의사 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운동을 안 해갖고 관절이 전부 굳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 이게 50일간을 근육을 못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이제 그 하단이 마치 뜰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걷지를 못하니까 바닥에 비닐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씨도 뿌리고 합초도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서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대지의 감사, 그 씨앗의 생명의 감사 이렇게 이제 계속 감사행을 하면서 그 이제 화초를 바꾸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생활을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뿌리가 절리고 땡기고 막 해도 계속 감사행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근육이 풀려가지고 몸이 이제 차차로 회복이 돼가 이제는 이제 호미도 잡고 움직일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뺑이도 들 수 있고 이제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갖고 마침내는 이제 한두 달 뒤에는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제는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차로 2시간 정도는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이제 건강체가 된 그런 이제 이 체험담이 이게 실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이 기적 같은 게 그 정도로 아프고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죠. 참 견디기 힘들 텐데 이분은 대단한 의지력으로 정말 이제 이 진리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해서 그 감사한 일을 실제로 만들어낸 이런 훌륭한 체험담이 여기에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병났은 이야기 막 자꾸 하니까 재미없지요. 부부 조화에 대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걸 하나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오모리시하고 이와떼현 사이에 있는 삼노해조라는 곳에서 부화장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도돔의 스미시라는 분이, 요 부부인데, 이분이 이제 부화장을 하시는데, 이 부인이, 스미시라는 이 부인이, 생강의 집에 진리를 받아들인 지는 10몇 년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 부부간의 조화를 못 이루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화장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예민한 사고들이 많이 나요. 이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못하면은 이제 병아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병아리가 죽든 실수를 하면은 밤중에 그냥 순찰 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한테 이리가 해가지고 가면은 이리가 되겠어 하면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 완전히 두드려 맞았는데 진짜 호프수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맞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이제 부인이 생각할 때는 수년간을 이렇게 맞고 자라라고 맞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이런데도 이제 굉장히 근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폭력을 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은 무서운 분이라는 이 관념이 너무나 이제 깊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남편만 보면은 주눅이 들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생각이 내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지우회나 이렇게 강연 모임을 하는데, 그 지구에 갈 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닌 겁니다. 근데 그 막내가 이제 엄마 따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어깨너머로 이제 짬밥을 많이 먹다가 보니까 이 애가 이제 완전히 이게 강연사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울고 있으면은 어머니, 그래도 생강이 집에서는 맞아도 감사해야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 맞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이제, 참, 거꾸로 이제 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스코라는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우리 앞에서 이제 애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생장의 집에서는 악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두 분이 제 보는 앞에서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했는데 이제 원래 당황해진 사람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악수고 니하고 악수하자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너 엄마하고 악수하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어. 이렇게 이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 부인은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생각한 게,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 너가 아버지하고 손 잡아야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심을 안 하면 평생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이 좋은 부부들, 부부간 손 잡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맞고 사는 사이에는 이 손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실제로는 굉장히 약자랍니다. 근데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애정을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마누라한테 애정을 표현했다가는 이제 자기 거기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자기 이 폭력을 갖다가 합법화를 시키고 이걸 계속 무기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애정에 무너져 버리면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어떻게 각을 세워서, 그래 이제 자기 어떤 그거를 이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하고 손자가 부드러워지면 이제 자기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완전히 당황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미 부인이 어떻게든 이제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이제 후지다 부인이라는 후지다 씨라는 분이 체험단이 나오는데 얘도 이제 부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화로에 굴째다가 안에 손을 이제 남편이 안에 손을 잡아준 거예요. 얘는 이제 이쪽하고는 들리는데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좀 음했는데 화로 굴째다가 이제 안에 손을 살짝 잡아줬는데 그 질로 이제 부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해가지고 그 질로 이제 애정 표현이 이제 워낙해서가 아주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시험담을 이 부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발로 굴째다가 손을 잡아줬는데 나는 언제 손을 한번 잡아보나. 그래서 이제 불철주야 이제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기회가 잘 안 돼요. 남편만 보면은 이게 그것만 표정 딱 보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행동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발로 굴째다가 손을 잡았지만 나는 이불 밑에서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밤에 이제 자는데, 이불 덮고 자는데, 이제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갖고 이제 남편 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딱 잡으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게 만약에 화음을 지르든지, 이제 이게 싫으면은, 거부 반응을 하면은 이제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날 밤에는 감마 보고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 다시 손을 딱 잡으니까, 이제 남편이 손을 싹 잡아 당겨가 이제 반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이불 속에서 손 잡아주고 당기고 밀고 이제 며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손잡은 공덕이 이제 나타나는데, 남편이 이제 고가장에 이제 답을 내보내고 나면 쉬는 기간, 그 기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온천에 가갖고 즐기다가 오는 이제 그런 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온천장에 갔는데 온천장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가 왔는데 이제 부인이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 내일 저 온천장으로 안 올래? 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우리 맞다가 온천장으로 초점을 해줄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은 못 자고요 하니까 애들은 할머니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돈은 얼마나 가져갈까요? 이러니까 돈은 뭐 가지고 싶은 대로 많이 갖고 와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붕 떠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옆에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온천장으로 불렀다 이래가지고 이 애들이 이 부모가 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애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지 이래가면 그리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온천장에 나오라고 전화했다고 막 온몸에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온천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부인한테 어떤지 가장 이쁘게 하고 옷은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입고 그래 옆에서 이제 막 분수를 뜬 거예요. 그래가 이제 참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온천장으로 갔는데 그 온천장이라는 곳이 아마 해발 한 900m 되는 산 속에 여기 단독 건물로 해갖고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관부 해가지고 온천장 여관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요즘식으로 하는 혼도 형태로 해가 이제 시간살이하고 이런 거 그것을 자취해갖고 꾸미물 수 있는 이런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대가 있는데 그 이제 부인이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가니까 이 남편이 뭐 평생 안 해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불러놓고 뭐 마중 나온 것도 없고
보통 사람 같으면 오락해서 뭐 그 입구에 마중을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이제 온천부 방 안에 그 가니까 그 이제 온천 관광한 사람들 한 방에 빙둘 앉아 있는데 그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이는 그래도 이제 방 좀 내가 왔으니까 그죠. 급적으로 그래도 뭐 왜 한번 포옹이라도 한번 해주든지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여기 뭐 덩어리 없이 이제 가니까 왔는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그 뭐 사람들 많은데 어쩔 방법도 없고 이거 우리 잘 방은 예약해놨습니까? 하니까 아니. 근데 방을 예약을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모처럼 나오락 해놔놓고 방도 안 해놔놓고 그래가 이제 옆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가해자하고 부인은 이제 방 가운데 자락하고 그래가 자면 안 되겠느냐고 옆에서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모처럼 나와갖고 그건 안 되겠고 그래가 이제 부인이 그러면 우리 저 아오모리 시까지 나가라. 그래서 갑시다 해갖고 나오려고 하니까 옆에 막 모든 사람들이 그 온천에다가 어디든지 방 하나 빼주라고 이제 옆에서 막 그거를 가지고 이래가 겨우 이제 힘들게 참 방 하나를 이제 적선을 받아가 그래가 이제 방 구하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남편이 한번 신혼처럼 한번 뛰어나서 그래요. 그래가 그 하룻밤 즐겁게 보내고 다음날 이제 그 옆에 있던 명성지 관광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 폭행도 없어지고 부부간에 아주 조화를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번 이 시도를 안 해보고 그냥 포기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또 이제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보면은 선생님은 당연히 회초리를 들었고, 예?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선배들이 체벌을 가해도 그걸 다 당연한 줄로 알았지. 그게 반항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어떤 안건 선생님이 감히 회초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폭력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사람의 매로서 안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 이게 우리가 참 흔히 우리 강릉에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 남편은 구제불능이다. 정자가 틀리다.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부부 간의 조화라는 거는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부부의 인연으로 만났다는 이 자체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 돼서 부부간에 만난 거니까 이 인연을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이 인연을 제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부부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여자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뭐 한 8, 90%는 남편 때문이라 하는 거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은. 그러면 남자를 이 땅에서 싹 다 초각시키보면 여자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너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사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지금 이제 우리 자식 세대들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5형제, 6형제 이렇게 형제간에 같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자식들끼리 성장하면서 서로 서열이 정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동생이 있는데 대들면 두드리 맞고 그러면서 형한테 대들면 안 된다는 걸 깨우치고 그죠? 그래 힘 있는 사람한테 대들면은 맞는다 그런 걸 알고 이게 질서가 잡혔는데 요즘 애들은 하나 둘 이렇게 나가 키우다 보니까 다 왕자고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바깥에 어떤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가정도 핵가족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보여줄 그게 못 돼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진짜 이 가르치면서 이제 대한민국 교육을 지득책해가지고 그죠. 지식을 제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체육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보면은 체육을 제일 우선시한답니다. 체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스크럼 짜가지고 어떤 스포츠 경기도 단체 경기도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제 이래 단결심 함께 하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운동을 하고 하면서 동료 간에 서로 우정도 쌓고 단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거를 그거를 제일 먼저 기초로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부분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이거는 하면 되는 거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사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을 얻는 거죠. 근데 그래야 이게 옳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사람도 안 되는데 거의 박사학위를 다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이 개똥 차관이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해버리면 인간이기를 포기를 해버리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정말 우리가 어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우리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문제시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게 분명히 보면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행동을 내가 이 행동을 잘하는 행동인지 못하는 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쳐다보고 자식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모르고 이게 서로 이제 어떤 생각의 차이들이 이게 우리가 이게 흔히 가족 내에서 갈등, 이게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게요. 생각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틀리는데 이게 내가 생각 틀리면 나쁘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 옛날에 우리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김치 하나 예를 들면은 김치 길게 해갖고 옛날에 쭉쭉 찢어가지고 이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가 남으면 그래 무야 김치 먹는 거 그렇고 그게 김치 맛있다잖아요.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양념 먹고 그래갖고 어머니 안 됩니다. 요 김치는 작게 그래 딱 먹기 좋도록 잘라가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집을 확 세게 부리면은 이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머니는 틀렸다. 틀린 게 아니고 생각이 틀리는데 그만 나쁜 시어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가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모처럼 시어머니 외출했는데 시어머니 방을 갖다 정석거리 이제 청소를 싹 해드렸습니다. 싹 해드렸는데 한 30분 있다가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며느리가 생각할 때는 모처럼 내가 말이야 청소를 해드렸는데 며느리가 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 딴 모습을 보고는 그만 기분이 떨어져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말을 안 섞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가 보통해가지고 뭘 물으면은 하지 못해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한 5년간을 했대요. 5년간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더라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얘들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뭐가 잘못됐어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할게. 그렇게 했죠. 모르니까 전에 제가 어머니 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외주에서 돌아오신 어머님이 네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듯이 오시자마자 방 청소를 다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래 정말 네가 많이 섭섭했겠구나. 너를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사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문제가 있는지 뒷거리 있는지 똑똑히 안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냥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지 결코 청소해난 게 그게 못마땅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는 풀어라.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가 활짝 웃는 거예요. 그렇게 이 며느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시력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게 내가 청소 금방 했는데 하니까 거기 마음이 딱 두들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식모가 있든지 그죠. 딴 사람이 청소를 했는 것 같다면 어머니 그 아까 아무개가 청소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제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막 엉망이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가 정말 이래 한 가정 내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소한 어떤 이런 생각의 차이, 다툼 이런 게 그 서로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자세히 안 하고 이렇게 흔히 보면은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눈으로 봐는 걸 이게 진실로 착각을 하는 수가 참 많거든요. 먼저 철학수의 수행 때 황숙기 씨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린애가 애들이 애 보고 이래 물건이 하는 말로 떼치하는 이런 어떤 모션을 취하는데 그거를 어른이 볼 때는 애가 애를 이제 어떤 폭력을 가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애들은 애가 애를 보고 귀엽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어른이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표정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른이 애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의 잣대로 봐버리면 애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황숙기 씨는 그래도 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애를 보듬어주고 이제 해가 애를 완전히 풀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어떤 일들이 우리 그냥 내 마음의 잣대로 봐갖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일단은 바로 그만 한 말씀 하잖아요.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족 간에도 이제 참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서로가 이런 사람이다 이래 돼버리거든요. 아빠는 내 마음 몰라. 당신은 100번 죽다가 살아도 내 마음 몰라. 뭐 이런 어떤 그것들에 우리가 참 정말 마음의 벽이 덜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야 이 틈이 덜 벌어지는데 그걸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이제 방치하고 살다 보면 이 틈이 너무 벌어져 버리면 그 틈을 메꾸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일단은 아침 인사는 합니다. 집사람하고도 인사하고 딸내미하고도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가르친 대로 부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 좀 이웃으로 많이 좀 전달해가지고 이 사회는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이 밝은 마음을 이 사회에 불어넣어가지고 정말 어떤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가지고 애행도 하고 좀 더 해운배가 운동에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